안녕하세요. 노후이지의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노후에 몇 평짜리 집에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이 들어서도 적당할까? 너무 크면 관리하기 힘들 텐데. 그렇다고 너무 작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말이에요. 63세 김모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45평 아파트에 부부가 살고 있는데 자식들도 독립했고 이제 둘이서 지내기엔 너무 큰 것 같아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막상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니 30년 넘게 살던 넓은 공간이 그리울 것 같고 또 답답할 것 같아서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평생 20평대 집에서 사신 박모 씨는 은퇴하고 나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좀 더 넓은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연금만으로 큰 집 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미 이사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만나본 분들 중에서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분은 40평에서 25평으로 줄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협소해서 숨이 막혀요. 특히 자식들이 오면 정말 불편해해서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30평에서 50평으로 늘렸는데 청소하기도 힘들고 난방비는 장난 아니에요. 솔직히 다시 작은 집으로 이사 갈까 고민 중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후회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막연한 기준으로 결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작으면 관리가 쉽겠지, 크면 여유롭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만 하시거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 몸 상태는 어떤지, 경제적 여건은 어떤지, 생활 패턴은 어떻게 변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실패를 피하고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이사 경험자들의 생생한 사례와 주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최적 평수를 찾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앞으로 20년, 30년간의 거주 환경을 후회 없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소형 평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작은 집 살기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38평에서 22평으로 이사하신 64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서 너무 만족했어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죠. 아무래도 보일러를 마음껏 틀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40평에서 18평으로 줄이면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정리했는데 정말 속 시원했어요.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소형 평수만의 제약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하시는 분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 좁은 공간은 생활 소음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요. 넓은 집에서는 방음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작은 집에서는 모든 소리가 다 노출되거든요. 실제로 20평대 원룸형 구조에 어린 가족이 입주하면 위아래층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예민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에요. 또한 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72세 박 씨는 35평에서 24평으로 옮긴 후 처음 2년, 3년은 편리함에 만족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이 주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 토로하셨어요. 자녀들이 방문해도 오래 머물기 어려워하고 명절 때 가족이 모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다면 큰 평수는 어떨까요? 다양한 주거 경험을 가진 69세 이 씨의 말씀입니다. 현재 인생에서 가장 넓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각 공간이 여유롭고 채광도 좋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자녀 가족들이 하룻밤 머물러 가기도 편하죠. 넓은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도 큰 장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출 빈도가 줄어드는데 집 안에서도 충분히 쾌적하게 지낼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거실, 주방, 서재 등 각 공간의 역할이 명확해서 생활의 여유도 있고요. 하지만 대형 평수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37평에서 홀로 거주하시는 85세 최 씨의 경우 실제로는 거실과 안방, 주방만 사용하고 나머지 두 방은 거의 5년째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어요. 청소도 힘들어서 사실상 방치 상태인데 그럼에도 관리비는 계속 나가니까 아깝죠. 경제적 부담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50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난방비 때문에 겨울철엔 한 방만 데우고 지내요. 작년 12월 가스비가 42만 원 나와서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차라리 평수를 줄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넓은 공간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다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젊을 땐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노후에 최적화된 평수는 과연 얼마일까요? 주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거주 기준으로는 18평에서 23평 사이입니다. 이 범위가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기본적인 생활 동선 확보가 가능하면서도 관리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나 사고에 대비해서 말이죠. 침실에서 화장실, 부엌까지의 동선이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하며 응급 상황 시 외부 접근도 용이해야 합니다. 2인 부부 거주 기준으로는 25평에서 32평 사이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최소 공간입니다. 방 2개, 화장실 1개 혹은 2개 구조가 이상적이고 자녀나 손자녀가 방문했을 때 함께 식사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증가하는데 너무 제한된 공간에서는 신체 활동량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 제한이 근력 감소와 직결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집 안에서라도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거죠. 평수 선택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바로 경제 상황입니다. 아무리 넓은 집이 좋다고 해도 난방비나 관리비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적당한 크기에서 쾌적하게 사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45평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겨울철에는 안방 하나만 난방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한 대만 가동한다고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넓은 집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28평 집으로 옮긴 후 난방비 걱정 없이 집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절약한 돈으로는 좋은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니까 전반적인 행복도가 훨씬 높아졌죠. 월 관리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대형 아파트일수록 관리비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은퇴 후 고정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고정비 부담이 생활을 크게 압박할 수 있어요. 노년기 주거 계획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신체 기능의 점진적 저하입니다. 건축 접근성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최소한 휠체어가 무리 없이 이동하고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복도 폭이 1.2m 이상, 출입문 폭이 80cm 이상은 되어야 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보통 2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화장실과의 접근성도 매우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야간 화장실 이용 빈도가 증가하는데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복잡한 동선이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계단이나 단차가 있는 구조도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넓어도 층간 이동이 필요한 구조보다는 작더라도 단층의 구조가 안전하고 실용적이에요. 자녀와의 관계 패턴도 평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지나치게 협소한 공간에 거주하시면 자녀들이 방문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손자녀를 동반한 방문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죠. 실제로 15평대 원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와도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불편해서 일찍 돌아간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적절한 여유 공간이 있으면 가족들도 편안하게 머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방문 빈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가족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독립적인 생활을 더 선호하시거나 자녀들과의 만남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작은 공간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거든요. 노후 생활에서는 취미와 개인적인 활동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필요 공간을 산정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서예나 그림이 취미인 분들은 작품 활동을 위한 별도 공간이 없어서 취미를 포기해야 했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홈 피트니스나 요가 같은 실내 운동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극도로 미니멀한 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필수적인 것들만 갖고 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청소나 정리도 간단해서 만족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용한 독서 공간이, 요리를 즐기시는 분들은 넉넉한 주방과 식자재 보관 공간이 필요하겠죠. 이런 개인적인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인에게 맞는 평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실전 테스트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현재 공간 사용 패턴을 조사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들을 체크해 보세요.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영역들만 테이프로 표시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필요한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유휴 공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같은 3개월 기간 동안 전혀 출입하지 않는 방이나 공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생각보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정말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특히 서재나 안 쓰는 방 같은 경우는 거의 창고 역할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가상으로 축소된 생활을 체험해 보는 겁니다. 앞서 파악한 유휴 공간들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3개월간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적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현재 집 전체를 냉난방하는 비용과 꼭 필요한 공간만 냉난방했을 때의 비용 차이를 계산해 보세요. 만약 그 차이가 크다면 평수를 줄이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미래의 생활 패턴 변화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예상되는 건강 상태의 변화, 활동 범위의 변화, 그리고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간 필요도를 다시 평가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수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평수를 줄이실 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갑작스럽게 대폭 축소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5평에서 바로 20평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45평에서 먼저 35평으로, 그 다음에 28평으로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가시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적응 기간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생활해 보시면서 다음 단계가 정말 필요한지를 재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짐 정리도 각 이사 때마다 점진적으로 하시면 심리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한 번에 다 버리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각 단계에서 느낀 장단점들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예상과 달랐는지, 또 어떤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웠는지를 정리해 두시면 다음 결정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 평수별로 어떤 분들에게 권할 만한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15평에서 20평을 고려하시면 좋을 분들입니다.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시는 분들,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에너지 비용 절약이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시죠. 또한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해요.
다음으로 25평에서 30평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분들은 자녀 방문이 정기적으로 있으신 분들, 취미 활동을 위한 별도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부부가 각자만의 개인 공간을 중시하시는 분들입니다. 적당한 사교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정도 평수가 딱 맞죠. 30평 이상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경제적 여유가 정말 충분하시고, 건강 상태가 아직 양호하시고, 가사 도우미나 청소 업체 이용이 자유롭게 가능하신 분들이시죠. 그리고 대가족 모임이 자주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정도 공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평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의 거리와 교통편은 어떤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는 생활 편의성이에요. 마트, 은행, 병원, 약국 같은 기본적인 시설들이 걸어서 가거나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재산 가치입니다. 나중에 더 작은 집으로 옮기거나 임대를 주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 그 집이 매매나 임대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 만한 조건인지도 미리 살펴보셔야 해요. 네 번째는 유지 비용이에요. 관리비, 난방비, 수선비 등 지속적으로 나갈 비용들이 예상하시는 소득 범위 안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소음이 심하지 않은지, 채광은 충분한지, 통풍은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환경적 요소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13단계. 노후 주거 평수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체적 조건, 경제적 현실, 생활 패턴, 가족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선택한 후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집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나름의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고 그 공간에서 최대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크기의 집에서든 분명히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노후 주거 선택, 이제 더 이상 막연하지 않으시죠?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